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을 알아가는 주린이들, 세상을 알아가는 어린이들처럼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주린이들의 질문을 담은 책이 출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100쇄에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책의 저자와 함께 주린이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세계로 발을 들인 주린이들, 그동안 어디 물어보지도 못했던 궁금증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께는 도서출판 메이트북스에서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염불리란 별명으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월 22일에 초판을 찍고 지금 100쇄 가까이 팔린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좀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돈이요. 아직 인세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자, 대단하신 분을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해냈습니다. 이런 분을 모셨고요.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책에 77개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회사에 예. 뭐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을 때 전자공시 이제 들어가서 많이들 보시는데 제일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증자를 해요. 예.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주들로부터 돈을 이제 받는 건데 예. 그게 사실 이제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상 증자도 있고 또 무상 증자도 있고 예. 또 그 외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도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개념들은 좀 약간 비슷비슷하긴 한데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자공시를 이게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얼핏 개념은 아시는데 예. 딱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아예 그 글씨를 못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순간 좀 경직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전 사례랑 좀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실 유상증자는 대체적으로는 악재인데 예. 어느 기업은 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넣어가지고 거기다 좀 한번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책에서는 그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걸 좀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그 제작진에게도 책을 좀 보내주셔서 네. 저도 좀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유상증자나 또 뭐 전환사채 등등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그런 개념들을 참 잘 정리해 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 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선전한 한 해였는데 네. 2021년 올해도 이런 기운이 좀 이어질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마지못해 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어디 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예. 금리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돈의 힘만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해야만 예. 증시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열기는 저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체질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업,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기업들이 그냥 그 성장도 예전에는 크게 못하고 그냥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어요. 좋으면 좋다가 1, 2년 후에는 다시 뭐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좋을 때만 잠깐 하고 나와야 돼.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 우리나라 좀 큰 기업들 보면은 그 1, 2년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뭐 5년, 10년짜리 사이클도 좀 보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앞으로 뭐 10년 이상 내다보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업들은 거의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그 독점 테크 기업들하고 좀 비슷할 정도로 경쟁자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예.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체질 개선도 전 증시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더불어서 개인의 머니무브, 한국의 체질 개선, 이 두 가지가 올해까지는 저는 더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는 올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성향이라고 할까요? 좀 달라졌던 게 중소형주만 또 매수한 게 아니라 대형주에도 손을 좀 뻗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좀 보유 기간도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좀 되게 재밌던 그 설문조사가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먼 버핏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왜냐면 이제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작년에 그 남자분들은 성향이 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본 결과 좀 되게 사고 팔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근데 그 수익률 차이가 2배 이상 나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계층이 30, 40대 여성분들.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걸 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수익이 올라가고, 오히려 좀 매매를 할 줄 아셨던 좀 경험 있는 남성분들은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잘 가는 거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지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경험 없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는 건 우리나라 투자 문화도 예전엔 좀 단기성이 되게 강했거든요. 좀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경제 사정을 보면은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좀 썩 좋지 않은데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저희 책에도 사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체감 경기 안 좋은데 시장은 이렇게 뜨겁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돈의 가치와 그 자산, 실물 자산 가치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럼 돈을 한마디로 살포하는 거죠. 시중에. 그럼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당연히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좀 극단적인 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돈의 양이 2배 늘어가지고 내 돈 만약에 1,000만 원이 일어났더니 500만 원이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금, 이 가치는 2배가 예를 들면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의 가치랑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전 세계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푼 돈들이 결국에는 이 실물 자산으로 또 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가 또 너무 좋잖아요. 시장이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반대가 돼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시장만 좋지?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금 돈은 더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망설이다가 아직까지도 좀 시작해볼까 말까 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좀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여유자금이 있다고 예를 들면 사실 3,000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부담 당연히 되니까 거기서 뭐 1,000만 원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200~300만 원, 한 20에서 30%라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드리냐면 3,000 넘었지만 아직도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은행업종 같은 거는 진짜 정부 규제 때문에 정말 주가 안 갔거든요. 돈도 많이. 그러니까
싼 기업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지수와 상관없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애청자분들의 그 문자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6587번님, 너도 나도 주식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도움되는 책 좀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책 드릴까요, 이분? 네, 주시면. 7289번님, 요즘엔 대세가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 예적금 외엔 모르고 살았는데 저도 솔깃해지네요. 완전 초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당연히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예. 내가 살려는 기업 있잖아요. 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이제 남의 말이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사버리세요. 그걸 믿고. 근데 적어도 자기가 이 기업을 왜 사는지는 알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기업에 대한 정보예요. 예.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유튜브든 뭐 아니면은 전자공시, 책에도 나와있잖아요. 전자공시도 있고 아니면 뭐 일례로 뭐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아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뭐 이 기업이 뭐를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아시라는 것까지는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지만 기업이 하는 일,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 도대체 이 기업이 지금 지난 몇 년간 돈은 벌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마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적자난 기업을요. 그냥 이제 굉장히 큰 손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본인이 왜 사는지도 전혀 모르세요. 기업도 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사라고 했거나 뭐 좋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아예 그냥 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그건 뭐 진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작업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만이라도 예.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더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예. 높은 거는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책 신청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100세를 기록했다는 염블리의 책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237번님, 30대 주린입니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언니 주식은 연금이야 5만 원씩 형편되는 대로 저축하듯이 해봐라고 하던데요. 지금까지는 주식을 주 단위로 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생 말로는 주식을 나눠서 할 수 있다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 수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뭐 A라는 기업을 내가 뭐 100주를 사고 싶으면 그냥 10일 동안 10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거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주식은 내가 한 주를 사건 뭐 한 번에 100주를 사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린이 분들은 분할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눠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가가 뭐 만약에 하락할 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끝났다면 한 두세 번의 정도에 걸쳐서 100주면 한 30주씩 사보는 거죠. 오늘 30주, 내일 좀 더 빠지면 30주 뭐 이런 식으로 두세 번의 분할 매수 하시는 건 오히려 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13138번님은 염블리님 항상 듣는데 YTN에서도 만나네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별명 요즘 염블리로 불리십니까? 네, 아니 그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여기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좀 시선이 약간 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좀 딱딱하다고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 있는 다양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취합을 해다가 이제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고로움을 좀 약간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띄워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을 누가 붙이셨어요. 근데 분리를 붙였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별명? 아유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4251번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자 염블리님 그래서 올해는 뭐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제발 힌트 좀 주세요라고 직설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도주라고 흔히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섹터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나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 예.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확실히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지만 올해는 좀 나눠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 그쪽에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지였어요, 정말. 근데 올해는 반반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반반이요? 그쪽을 투자를 하고 못난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흔히 그냥 방송에서 예. 못난이 업종이 뭐냐면 정말 주가 못 올라갔던 남들이 거들떠도 안 봤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은행 업종. 그러니까, 은행이요? 예, 그러니까 예. 최악의 업종 있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관심 안, 그러니까 대신에 싸죠. 그런데 그렇죠. 왜 이게 관심 안 갖냐면 성장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기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싸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언젠가 우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정유 업종도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그렇죠. 이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휘발유 예.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화장을 더 하겠죠. 예. 지금 여성분들 대부분 이제 약간 마스크 위쪽에 기초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작년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 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예. 그 은행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밖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행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항공 여행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사람들이 이제 좀 등한시했었던 거죠. 그동안은. 예. 또 백화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도 우리가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언젠간 마스크 벗으니까 이 못난이 쪽에서도 한번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포트를 작년에는 극단적이었다면 예. 나누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축은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없었던 그 후자 쪽에 한번 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좀 됐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 주식을 좀 하는 분들 초보 투자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실패 지름길이다. 이런 경고사항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좀 위험한 게 그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그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예금이나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내려가잖아요. 예금은 뭐 당연히 손실 날 수가 없는 거고 예. 부동산도 거의 경험상 내려가질 않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샀는데 다음날 5%가 빠져요. 이게 사실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주식 시장은. 예. 오늘도 보면 사실 뭐 애플카 관련해서 협상이 중단되니까 자동차 업종이 주가가요. 오늘 기아차가 무려 하루에 13%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주린이분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적응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하루에도. 예. 하루에 10%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절대 내려가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세요. 이게 왜 내려가야 되냐. 예. 정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것도 생각을 꼭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원히. 알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꼭 하락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